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가주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많게는 33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특산품인 와인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에서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금이간 저장 탱크에서 와인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값비싼 결실을 숙성시키던 오크통들은 선반에서 떨어져 나뒹굴고 있고 출시를 앞둔 와인들은 넘어지고 깨져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진에 휩쓸린 와인 제조업자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I think it's the worst damage sustained by our winery. So basically everything that broke, and to replace it, we're not going to get any money from insurance. So, and I'm pretty sure that's the same for most everyone else in Napa Valley. 아예 문을 걸어 닫은 채 뒷수습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I'd rather actually, sorry, you guys are going to have to leave. Like, you're going to have to call that number. You can call her now if you want, but you're going to have to go otherwise. Sorry. Apologies, but that's just the way it is. So. 간발의 차이로 명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업 소노마밸리. 와인 양조장의 피해 정도는 제각각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ere several barrels that became loose and tilted, but fortunately enough, we were able to not suffer any damage. 이번 지진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이 최고 4조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와인 산업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나파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퍼난도밸리에서 오늘 오전 4시 57분경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샌퍼난도밸리 남서쪽 2마일과 버뱅크시 북서쪽 7마일, 그리고 유니버셜 시티로부터 10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열흘간 이 지역 인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나파 카운티를 강타한 지진의 진동 강도는 지난 1994년 LA 노스리치에서 발생한 6.6 규모의 지진 때와 비슷했던 것으로 LA 타임즈가 오늘 전했습니다. 이달 초 대형 수도관 파열로 UCLA 캠퍼스가 물바다가 된 데 이어서 이번엔 선셋과 알바라도를 통과하는 낡은 수도관이 또 파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업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선셋과 알바라도 지역을 통과하던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는 침수됐고 쏟아져 나온 물은 인근 상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업소들 중에는 한인업소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99센트 스토어를 운영해온 한인업주는 창고와 진열대에 쌓아놓은 물건들이 물에 젖으며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뒤에 파킹렛이 있는데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스토어 안으로 이미 다 들어와서. 이번 사고는 UCLA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된 지 3주도 채 안 돼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 위치도 같은 선셋길 선상으로 역시 낡은 수도관이 문제였습니다. 파열된 수도관은 지름 8인치 규모로 2년 전 해당 지역의 보수가 이뤄졌음에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ll, the main was put in 1908, so it's part of our aging infrastructure that we have to deal with. 현재 침수로 인해 인근 지역 상가들은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수도전력국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피해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케이블 TV AMC의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가 5강을 차지했습니다. 제66회 에미상을 휩쓸었는데요. 또한 시트콤 모던 패밀리가 5년 연속 코미디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면서 이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the Emmy goes to Breaking Bad. 브레이킹 배드가 드라마 시리즈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 각본상과 남우주연상 그리고 남여우 조연상을 휩쓸며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마약 제조에 손을 대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지난해 종영될 때까지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최우수 작품상 수상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My dear friend Aaron Paul, I love you so much.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and I appreciate that, and helping each other. To Anna Gunn, my television wife extraordinaire, I love you. Modern Family! 코미디 부분에서 모던 패밀리가 5년 연속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다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코미디 부문 감독상과 남우조연상까지 획득했습니다. Modern Family has been a big, beautiful dream for the last 5 years, and we thank you for not waking us up. 이번에 열린 시상식은 프라임타임 에미상으로 미국 내 프라임타임에 방송되는 TV 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7개에 이르는 에미상 시상식 중 가장 중요한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8년 KBS의 참화고도가 한국 방송사상 첫 국제 에미상 정식 후보로 선정된 이후 올해는 KBS 월드를 통해 방송됐던 애니메이션 라바가 국제 에미상 후보에 올라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2세 전문의 70여 명이 한인사회 봉사에 나섭니다. 한인 전문의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2세 의사 70여 명이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All of our physicians are Korean American, and we feel that one of our purposes of our organization is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to serve not only our patients but the community at large. 이번 무료 검진 행사에서는 내과는 물론 안과, 치과까지 전 진료 과목에 걸쳐 종합 검진이 시행됩니다. 저기 1년에 한 번씩 그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종합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피 검사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사선과나 뭐 빈혈기과 치질 이발루에이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오는 9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첫날인 13일과 14일은 종합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당뇨, 빈혈 등 35가지 항목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9월 13일 첫날에 초음파, 치과, 안과, 한방 분야까지 검사가 실시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의들과의 상담과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헬스 페어 하는 날짜를 하루 더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닥터분들이 오셔서 검진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또 토요일 날은 혈액 검사한 결과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날 오시면은 한 70명 닥터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무료 건강검진 행사는 평소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한인들에게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WHO의 이번 발표는 세계 각국의 전자담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용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자담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WHO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가 광고와 달리 단순한 수증기, 즉 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출될 경우 태아와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담배의 니코틴 등이 심혈관 질환과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lying reasons for regulation are really to impede then the promotion of these products to non-smokers and youth. WHO는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과일 향 등 각종 향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년 안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HO는 전자담배가 미치는 영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각종 광고나 판촉 활동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버거킹이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홀튼을 인수하기로 해 세계 3위의 패스트푸드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세금 도피 논란이 거셉니다. 버거킹이 캐나다로 본사를 옮겨서 세금 부담을 크게 덜게 됐기 때문입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햄버거 외식 업체 버거킹이 커피와 도넛을 파는 캐나다 기업 팀홀튼을 인수합니다. 인수 가격은 약 110억 달러. 두 회사의 결합으로 연 매출액 230억 달러의 세계 3위 패스트푸드 체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거킹이 합병 뒤 캐나다로 본사를 옮기기로 해 세금 회피를 위해 이 합병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캐나다는 약 15%입니다. 또 미국 기업은 해외 영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It generally saves the company tens a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every single year. 미국에서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약국 소매 체인인 월그린이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하려다 30여만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이번 버거킹의 이전에 대해서도 벌써 구매 보이콧 운동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조만간 세금 회피용 기업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아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